사소한 것들부터 시작되죠. 안 그런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야 하는 경험. 잠깐 시장만 가도 손에 든 장바구니가 금세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또는 아주 짧은 거리를 걸었는데도 숨이 차는 경험까지. 이런 일들이 익숙하다면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넘기시죠. 하지만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진짜 원인일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근육을 지켜준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셨던 그 단백질이 오히려 조롱이 간과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는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해결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끊어야 하는 위험한 단백질과 활력과 근육을 되찾아 줄 좋은 단백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에게 꼭 필요한 하루 식단 조합까지 제가 실제로 진료한 환자들의 성공 사례와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근거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내가 점점 기운이 없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을 맞이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훈 박사입니다. 저는 34년째 내과 전문의로 진료하고 있으며 지난 30여 년간 60세 이상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하나의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좋다고 믿고 드시는 단백질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오셨던 과천에 사시는 72세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평생 공장에서 기계 수리 일을 하셨고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들어서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빼놓지 않고 드셨죠.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 기준치의 2배 이상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단계였습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고 혈관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더 불편했던 적.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이유를 풀어줄 겁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나치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 증가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한 그룹은 사망률이 12% 낮아졌습니다. 또한 2022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5세 이상 한국인을 추적 조사했을 때 하루 80g 이상의 육류 단백질만 드신 분들은 간 수치 이상과 신장 기능 저하 사례가 확연히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가 겉으로는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피로, 소화불량, 근력 약화 같은 일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되돌리기 힘든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단백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얼마큼,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을 실천한 환자분들은 불과 3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회복되거나 간 수치가 정상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단백질 때문에 속이 불편하거나 근육이 줄어 고민이셨다면 댓글에 단백질 3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단백질 적정량, 얼마일까요? 잘못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짚어보기 전에 먼저 도대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보통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양은 체중 1kg당 0.8g에서 1g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50에서 60g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로 조금 더 챙겨주셔야 합니다. 즉, 60kg인 분이라면 하루 60g에서 70g이 적정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품 포장지에 적힌 단백질 함량을 참고하세요. 대략 밥 한 공기는 6g, 계란 한 개는 6, 7g, 두부 반 모는 15g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합산해서 하루 60g에서 70g이 되도록 맞추면 되는 거죠.
지금 보이는 표를 캡처해 두시면 하루 단백질량을 계산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비밀 치트키가 될 겁니다. 그럼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으로 쓰이지 못한 단백질은 결국 간에서 처리되어 노폐물로 바뀌고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토대로 과잉 섭취 시 생기는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문제 1. 간과 신장이 지쳐버립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걸 간이 해독하고 신장이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두 장기의 기능이 약해져서 처리 속도가 더뎌집니다. 과잉 단백질이 쌓이면 장기들이 단순히 지쳐버리는 거죠. 의학적으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질소 노폐물이 증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를 장기간 과다 복용할 경우 신장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을 봐야 할까요?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며 소화가 안 됩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끼는 현상, 또는 발목이나 손등이 잘 붓는 것으로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전의 69세 택시 운전사 어르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셔서 하루에 단백질 파우더 100g, 2스쿱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3개월 후부터 계속 피곤하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으며 발목이 부었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는 80까지, 정상 40 이하,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는 1.8로 정상 1.0 전후 높았습니다. 다행히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60g으로 줄이고 가공된 파우더 대신 자란 식품으로 바꾸자 한 달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죠. 해결책, 가공된 보충제보다는 식품 위주로 드시고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단백질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2. 혈관이 막힙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 질산염, 각종 첨가물이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백질 파우더에 들어있는 감미료나 인산염 같은 첨가물도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평소보다 잦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얼굴이나 손발이 쉽게 붓는 현상,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로가 오래가는 증상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6세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채소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근육이 빠지는 것 같아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단백질 음료를 마시고 점심에는 간편하게 햄이나 베이컨을 자주 드셨습니다. 6개월은 괜찮았는데 1년쯤 지나자 혈압이 140에서 170까지 치솟았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 180까지 올랐죠. 정상 100 이하. 이는 가공육에 포함된 나트륨, 포화지방산, 첨가물 등이 혈관에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가공육 과다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행히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생선, 두부, 콩 위주로 식단을 바꾸자 2개월째부터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었고 콜레스테롤은 1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에 비해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섬유질 같은 유익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식물성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해결책,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지기, 끓이기, 굽기 같은 단순 조리법으로 바꾸세요. 동물성 단백질만 고집하지 말고 생선, 콩, 두부, 요거트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절반 이상 섞어주세요. 매 끼니 채소와 잡곡을 곁들이면 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주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와 잡곡, 채소에는 단백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금치 한 컵 분량에는 약 3g, 브로콜리 100g에는 약 3g, 그리고 완두콩 100g에는 무려 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잡곡 역시 현미밥 한 공기에 6g, 기리 100g에 13g, 키노아 100g에 14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길이, 보리 같은 잡곡밥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단백질과 섬유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문제 3. 근육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데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붙겠지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나볼릭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냥 단백질만 왕창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 않고 오히려 염증이 생기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 약화의 신호는 일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5번 연속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다. 계단 오르기가 버겁다. 병뚜껑 여는 힘이 약해졌다.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에 힘이 풀린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근육 약화의 신호입니다. 부산의 71세 건설 현장 작업자 어르신 사례입니다. 은퇴 후 열심히 단백질 보충제를 드셨는데 1년이 지나도 근육이 늘지 않고 오히려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악력은 22kg으로 떨어졌고 정상 28kg 이상, 4m 걷는 시간은 6초가 걸렸죠. 정상 4초 이하. 문제는 단백질 파우더에만 의존하고 식사를 대충 해서 근육 합성에 중요한 발포류신, 루신, 발포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운동 없이 단백질만 드셔서 근육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해결책은 보충제를 줄이고 대신 류신이 풍부한 콩, 두부, 생선 같은 자란 식품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3회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죠. 1개월 후부터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고 3개월 후에는 악력이 26kg까지 올랐습니다. 6개월 후에는 4m 걷는 시간이 4.2초로 거의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셨습니다. 해결책,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매 끼니 25g 안팎으로 나눠 드세요. 류신이 풍부한 콩, 두부, 대두, 생선, 우유, 요거트 같은 음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매일 42mg의 류신이 필요하며 60kg인 분은 하루 약 2.5g의 류신 섭취가 권장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밥만 먹어선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벽 밀기, 밴드 당기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주 3회만 해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야기에 비타민 D와 칼슘까지 챙기면 근육과 뼈가 함께 좋아집니다. 안전한 단백질 보충제 고르는 방법과 섭취 타이밍. 정리하면 잘못된 단백질 섭취는 간 신장을 지치게 하고 혈관을 막히게 하며 심지어 근육을 줄여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을 하나씩 실천하면 3개월 뒤 몸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 보충제를 고르는 것이 안전할까요? 비싼 게 좋겠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성분표입니다. 단백질 함량, 한 스쿱에 보통 20에서 30g은 들어있어야 합니다. 당 함량, 낮을수록 좋습니다. 5g 이상 들어가 있으면 할당이 올라가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첨가물, 나트륨이나 인산염 같은 첨가물이 과한 제품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류신 함량,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이 한 번 섭취량에 2-3g 정도 들어있으면 시니어 근육 유지에 특히 좋습니다. 60대 이상 맞춤 선택,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므로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 아이솔레이트, WPI, 같은 제품이 부담이 덜합니다. 유당 소화가 잘 안 되시면 가수분해된 제품이나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고르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중이라면 동물성보다는 콩, 완두콩 단백질 같은 식물성 보충제를 섞어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추가 확인사항, 성분표를 볼 때 단백질 함량과 당해에도 칼슘이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뼈와 근육을 함께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우유, 대두, 견과류, 표기도 꼭 확인하세요. 특정 질환이 있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백질 총량을 의사와 꼭 상의해야 합니다. 간 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다면 나트륨이 많은 제품은 피하고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두 단백질과는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 타이밍.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매 끼니 25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밥이나 반찬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빼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포함인가요? 정답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밥 한 공기 6g, 계란 7g, 두부 반모 15g 등 매일 먹는 식사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보충제는 식사 후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채워주는 역할이지, 식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이미 20g을 확보했다면, 이때 보충제를 소량 곁들여 25g을 채우는 것이 딱 맞습니다. 즉, 밥상 단백질과 보충제의 총합이 25g이 되도록 조절하면 됩니다. 타이밍 팁, 운동을 하셨다면 운동 끝나고 1시간 안에 드시는 것이 좋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소화가 느린 단백질을 조금 드시면 자는 동안에도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통곡물이나 채소와 같이 드시면 섬유질이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당이 적은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가 가장 좋습니다. 아마시나 호두,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면 단백질 효과를 높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피해야 할 조합, 보충제에 시럽이나 아이스크림을 넣어 달콤하게 드시는 것은 당뇨가 있다면 절대 금물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 시금치 같은 고칼륨 식품을 많이 넣은 스무디는 피해야 합니다. 술과 함께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알코올이 간을 지치게 해서 단백질 대사까지 방해합니다. 최 박사가 추천하는 식단 루틴. 여기에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간단한 단백질 루틴이 있습니다. 이 루틴대로 드시면 간과 신장에 부담 없이 하루 60에서 7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침, 두부 반모 플러스 계란 흰자 2개, 약 20g. 점심, 생선 한 토막 플러스 채소 반찬, 약 20g. 저녁, 콩밥 한 공기 플러스 들깨 무침, 약 20g. 간식, 우유 대신 저지방 요거트 한 컵. 특히 들깨는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반드시 갈아라지 말고 생으로 갈아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면 3개월 만에 활력이 돌아오고 6개월 뒤에는 혈액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뇌와 근육, 혈관은 관리하는 만큼 회복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들의 장수와 80세, 90세에도 유지되는 근육과 활력은 매일 챙겨 먹는 특정한 단백질 덕분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발표 100세 발표라고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이 달리면 다음 영상에서 100세 장수 노인들의 공통된 식습관과 그 비밀 단백질의 정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실천으로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6개월 후 더 건강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